넓이의 미분에 대해서 먼저 알고 넘어가면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적분이랑 이어지게 딱 좋으니까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해 볼게요. 알겠죠? 자, 넓이라는 거는 2차원에 대한 영역의 어떤 데이터를 설명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차원적인 요소가 뭐야? 그게 두 개가 서로 곱해져야 만들어지는 게 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많이들 드는 예로 원점에서 출발을 해요. 신랑하고 신부가 결혼을 하는데 결혼 선물로 땅 부자가 너 땅 가져라 라고 하고 선물을 주는 겁니다. 자, 원점에서 딱 해서 야 신랑 너는 X축 방향으로 연락 뛰어가 지금부터 내가 그만할 때까지. 그 다음에 또 신부 너는 Y축 방향으로 연락 뛰어가 내가 그만할 때까지. 알겠죠? 그럼 신랑이나 신부가 막 뛸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만든 영역의 길이를 곱해요. 그럼 넓이가 나오지? 그 땅 네 땅 이렇게 선물로 주는 겁니다. 결혼 선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뛴다 치겠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이만큼 FT라는 시간만큼을 뛰었어요. FT는 뭐냐면 T초 후에 원점에서부터 간 거리를 얘기해 주는 겁니다. 알겠죠? FT는 거리에 대한 얘기예요. GT도 마찬가지로 뭐야? GT도 거리에 대한 얘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GT도 거리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요. 알겠죠? 그럼 FT랑 GT를 둘이 곱하면 뭐가 만들어져요? 넓이가 만들어지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ST라고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알다시피 곱의 미분법을 수학 2에서 이미 배웠잖아. 자, 그래서 실제로 넓이를 미분해보시면 S'T를 미분해보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FT를 미분한 녀석과 GT, 그 다음에 FT는 그대로 있고 GT를 미분한 녀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리를 미분했으니까 각각이 어떤 의미를 띠겠니? 얘가 뭐야? 얘가 F'T는 뭐야? 이게 거리니까, 움직인 거리니까 얘가 뒤로 갔겠어 설마? 앞으로 갔다 치고. 알겠죠? 얘는 뭐야? 얘가 속도가 됩니다. 속도. 속력이라고 봐도 되겠지만 하여튼 여기서 속도라고 보겠습니다. 알겠죠? 속도. 얘는 뭐예요? GT는 길이가 되고요. FT는 뭐가 됩니까? 마찬가지로 길이가 되게 되죠. 자, 기하학적 의미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하학적 의미를 따져보시자면 요 길이 GT에다가 뭘 곱했다고? F'T라는 속도를 곱해준 거예요. F'T라는 속도를 곱해줬으니까 요만큼이 넓이가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이를 빨리 증가시켜야 신혼부부 입장에서 땅을 많이 가져갈 거 아니야.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미 신부가 겁나 많이 뛰었다. 이미 신부가 뛴 거리가 많다. 거나 아니면 철수가, 그러니까 신랑이 어땠나? 신랑이 엄청 빨리 뛰거나. 알겠죠?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면 철수가 많이 뛰었어요. 신랑이 많이 뛰었어요. 자, 그러면 신부가 빨리 뛰거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가 커지면 됩니다. 이쪽은 무슨 내용이에요? 이미 신랑이 뛴 거리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 신부가 달리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이해 갑니까? 자, 그럼 이렇게 막 뛰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여기 살짝 제가 일부러 현실감 있게 좀 그렸는데 남자가 좀 더 많이 뛰었다고 볼게요. FT가 GT보다 좀 더 긴 겁니다. 알겠죠? 이 상태에서 자빠진 거야. 둘 중에 한 명이. 둘 중에 한 명이 신랑이나 신부 중에 한 명이 자빠졌어. 자, 누가 자빠지는 게 그나마 나을까? 누가 자빠지는 게 그나마 나을까? 안 자빠질 수 있다면 그 권리를 누구한테 주는 게 확실할까? 차라리 신부가 낫겠죠. 신부는 뭘 가지고 뛰니까? 철수가 이만큼 건 길이를 가지고 뛰니까. 물론 뭐 신부의 속도가 똑같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럼 이렇게 얘기하자. 자빠지는 거 말고 똑같이 속력이 뭐 예를 들면 얼마 이상이 되는 그게 생긴 거야. 그 뭐야? 타고 가는 거 뭐니 이거? 그게 있는 거야. 갑자기 지나가는데 여기쯤에 있는 거야. 둘 중에 한 명밖에 못 타. 그럼 누가 타야 돼? 신부가 타야 된다고. 왜냐하면 신랑이 뛰어온 거리가 많으니까 그 거리를 끌고 쫙 가주는 거지. 이해 가주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 넓이의 미분은 뭐라고 이해하시면 딱 편리하냐? 길이 곱하기 변해 나가는 녀석의 길이. 알겠죠? 그 다음에 그거의 수직한 방향이 뭐라고? 속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주의하실 점은 뭐라고? 길이랑 속도가 상대적 항상 어떤 관계가 되냐면 서로 수직한 방향이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아놓으시면 좋아요. 알겠죠? 넓이는 항상 길이 곱하기 속도로 해석하면 된다. 이해 가십니까? 자, 이렇게 해석해 보시면 되는데, 자, 갑자기 이 얘기 왜 했냐? 이거 수학 2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맞죠? 근데 이거랑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넓이에 대해서 미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당연히 정적분으로 정의가 되었기 때문에 넓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죠. 알겠죠? 넓이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거와 미분이 어떤 기하학적 관계를 띠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보통 학생들이 되게 많이 헷갈려하는 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안 헷갈려해요. 0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x까지 가는 녀석을 f1x라고 하고 f1x를 미분하면 뭐가 되니? 네, 스몰 fx가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닥 헷갈려하지 않습니다. 근데 헷갈려하는 게 이제 F2랑 F3를 슬슬 헷갈려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가 있죠. 헷갈리지 않도록 0부터 GX까지가 있는 겁니다. FT, GT.
dt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f2x를 미분하면 뭐가 되는 거지? f2x를 미분하면 뭐가 되죠? f에다가 요 gx를 집어넣어 줘야 되겠죠. gx에다 집어넣어 주셔야 되겠고 그 뒤에 뭐가 붙어야 돼요? g'x가 붙어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얘가 바로 뭐야? 얘가 속도를 얘기해 주는 거고요. 얘가 바로 뭐냐? 얘가 길이를 얘기해 주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고 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gx였다고 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놈의 넓이가 f2x였다라고 생각해 주는 거죠. 그럼 이 길이가 바로 뭐야? fgx가 되는 거고요. 이해갑니까? 여기서 어디로 가는 속도? 1로 가는 속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야? g'x가 되는 거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주의하실 점 중에 이거랑 헷갈려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건 헷갈리면 안 됩니다. f3x라는 개념이 있는데 0부터 x까지 가는데 fgt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x를 넣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넣으면 됩니다. 그냥 얘 하나가 새로운 함수기 때문에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f3x 같은 경우는 미분을 하더라도 무슨 값이 만들어진다고? fgx 그 자체가 된다. 아무것도 없다. 왜? x가 간 속도는 뭐니까? 1이니까 곱할 필요가 없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 함수가 이 주어진 함수들이 이렇게 적분이 되어지는 이런 함수들이 있잖아요. 이런 함수들이 인테그랄이 붙으려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때야 돼? 항상 무조건 연속이어야만 합니다. 알겠죠? 연속이어야만 하다 보니까 실제로 미분은 항상 가능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이것도 하나 참고로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얘는 원래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는 항상 미분이 가능합니다. 알겠죠? 인테그랄 표현이 되어 있는 순간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테그랄 표시가 붙어 있으면 뭐라고? 함수 무조건 뭐라고? 미분이 가능한 함수예요. 근데 미분은 어떻게 한다고? 그때 변해나가는 길이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혹시 여기에 변수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가 x가 아니라 x에 대해서 복잡한 녀석이면 뭐가 붙을 수 있다? 거기서 속도가 붙을 수 있다. 이 점만 명심을 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게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오히려 이것보다는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확인해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fx라는 녀석이 나옵니다. fx라는 녀석이 x를 2x로 나눈 녀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누지 마시고 x에다 뭐라고 해주자고? 2에 마이너스 x로 해주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간단히 확인해 보시면 x는 이렇게 생겼고요. 2에 마이너스 x라는 녀석은 여기서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 둘을 곱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어떤 그래프가 나오게 되겠어? 이렇게 내려가는 그래프가 만들어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 더 미분을 해보시면 2의 마이너스 x에서 빼기 x 2의 마이너스 x일 테니까 언제 기울기가 0이라고요? 1일 때 기울기 0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1일 때 뭐가 됩니까? 여기서 보니까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된다. 여기가 극대값을 가질 것이다 라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런 함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GT는 재밌어요. GT는 0부터 12까지를 적분하는 녀석인데 정해져 있습니다. GT가 뭐라고요? GT는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여기가 변수가 아니에요. 여기가 둘 다 뭐예요? 0부터 12까지로 상수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는 무조건 0부터 12까지로 딱 적분을 딱 때릴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적분을 때릴 건데 t를 뺀 녀석의 절대값을 때려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t가 음수일 때 생각해 보도록 하죠. 이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나눠가지고 생각해 볼 건데 t가 만약에 음수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그때 GT의 의미는 뭐냐면 t가 음수였어요. 그럼 음수에서 이걸 빼면 무슨 넓이가 나오는 거야? 요만큼의 넓이가 나온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t가 음수일 때는 우리가 구한 넓이는 이렇게 생긴 넓이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t가 음수일 때는 t가 음수가 아니라 어디까지도 0일 때까지도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지어 12를 집어넣으면 이 값이 얼마니? 12를 집어넣으면 2의 12승분의 12일 텐데 그때까지도 사실 크게 무리 없이 생각할 수가 있긴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해봅시다. 이 t가 드디어 0보다 커지기 시작했어요. 알겠죠? 그리고 2의 12승분의 12까지 왔다고 칩시다. 그럼 그때 넓이는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이 넓이를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왜냐하면 t가 0보다는 커졌고 2의 12승분의 12까지는 올라왔으니까요. 알겠죠? 이렇게 됐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t 이퀄 k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무슨 뜻이야?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어떻게 된다고 보시면 되냐면요.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 거죠. 점점 위로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보세요. 요 순간에서는 G'T가 얼마일까? G'T라는 녀석은 봐봐. t가 커짐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커짐에 따라 어떻게 돼?
이만큼이 제거가 되는 거지. t가 점점점 커져서 위로 올라감에 따라서 이만큼씩이 제거가 되는데 요 폭이 얼마큼이에요? 요 폭이 dt입니다. t가 증가한 dt예요. 증가한 양이에요. 그럼 이 길이가 얼마야? 12니까 길이가 12고 속도는 그냥 dt니까 1이지. 그래서 얼마큼 된다고? gt는 마이너스 12가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g't는 마이너스 12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때 g't는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이게 바로 gt,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를 미분한 방법인데 여기가 상수가 아니었기, 여기 변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전에 배웠던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들 꼴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얘는 엄밀히 말하면 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라기보다는 일종의 넓이를 의미하는 함수라고 생각하는 게 좀 더 정확할 수도 있겠죠. 알겠죠? 자, 다시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는 뭐가 되니? g't가 뭐? 이때는 g't가 뭐예요? g't가 뭘 얘기해 주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a라고 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12-a라고 합시다. 알겠죠? 12-a라고 한다면 a만큼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점점 넓이가 커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12-a만큼 어떻게 되는 거야? 넓이가 점점 작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는 넓이를 어떻게 구하시면 되는 거냐? a만큼은 커지고 있고 12-a만큼은 작아지고 있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구한 답은 2a 빼기 12라는 값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럼 쌤 여기 이러다가 2의 12승분의 16을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도 마찬가지죠. 사실은요. 약간 이런 느낌이겠죠. 이런 느낌. 이놈의 넓이들을 얘기해 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요. 맞습니까? 즉 정리하면 이 길이를 b라고 하고 요 길이를 c라고 하고 요 길이가 12-b-c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실제로 이때 g't는 뭐라고 써주면 되는 거야? b만큼 넓이가 점점 어떻게 되고? 증가할 거고. 알겠죠? b는 증가할 거고 c도 증가할 거고 반면에 12-b-c는 어떻게 될 거다? 감소할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리하시면 2b 더하기 2c 빼기 12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는 이 문제는 사관학교 입학시험 문제인데 너무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알려져 있는 형태의 문제예요. 고대부터 내려오는 문제입니다. 진짜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1900년대에도 있었을 거고 1800년대도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할 정도로 졸라 오래된 문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수능에 나오기는 여러 가지로 부적합해요. 그래서 사관학교도 여러 가지 변형된 형태를 많이 쓰긴 썼습니다. 자, 그럼 생각을 해보시죠. 여기서 보세요. 이 GT가 음수였다가 계속 기울기가 음수일 겁니다. 2a에서 12 빼봤자 a가 작으니까 이 음수일 거라고요. 여기서 b 더하기 c 해봤자 길이가 맨 처음엔 작으니까 뭐가 될까요? 음수일 거라고요. 그러다가 어떻게 된다고? 극소값이 되려면 어때야 돼? 기울기가 양으로 바뀌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겠어요? b 더하기 c가 뭐가 될 때? 이 둘의 길이가 뭐가 될 때? 6이 될 때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표시를 하자면 이렇게 선을 그었더니 이 길이가 뭐가 될 때? 이 길이가 6이 될 때. 그때가 바로 최소값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때가 y 꼴 k가 된 거죠. 여기가 바로 k 위치가 된다. k로 자르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된다고요? 6이 된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k에서 극소값을 갖는다고 했었으니까요. 근데 fx 이꼴 k의 실근을 뭐라고 하는데? 실근의 최소값을 a라고 하는데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죠. 알겠죠? 여기가 최소값이 a고요. 그래서 g'1을 구해보라고 했는데 g'1에서 구해보시면 g'1은 뭐야? 1. t에다 1을 집어주라는 얘기였으니까 1은 어디 있습니까? 1은 여기 제일 큰 게 2분의 1이니까 1은 어디 있어요? 훨씬 더 크죠? 훨씬 더 커.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 이렇게요. 그럼 더 이걸 넘어서서 저기까지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이제 닿는 순간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때는 뭐가 됩니까? t가 뭘 넘어가기 시작하면 2분의 1을 넘어가기 시작했을 거 아닙니까? 그쵸? 그때는 뭐가 된다고? g't는 1로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된다고? 가면 갈수록 점점 넓이가 커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그때는 뭐가 됩니까? 도로 12가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따라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푸는 문제들을 전부 다 정리해 보시면 g'1은 얼마라고요? 12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여기 a가 있었고요. 거기 보니까 뭘 구해야 되는 거냐면 ln a분의 a 플러스 6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ln a분의 a 플러스 6을 구해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해 가시죠? a하고 여기가 a였고요. 여기가 a 플러스 6이었었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근데 둘이 값이 어떻다고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 거지. 여기다 집어넣었더니 둘이 서로 같은 값이 나오는 거예요. 즉 다시 정리하면 a는 어떤 성질을 만족해야 되는 녀석이냐? a에 2에 a를 해준 녀석하고 다시 정리하시면 a 플러스 6에다가 2에 마이너스 a 플러스 6을 해준 녀석하고 둘이 어때야 된다고? 같은 값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a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라고? a에서 a 플러스 6을 계산해 보라고 했었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이걸 1로
넘겨주시면 되겠죠. a 플러스 6이 되면 이걸 원하는 값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다시 여기다 2의 a 플러스 6승 곱해주시면 2의 6승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2의 6승이 나왔었기 때문에 이 값은 뭐가 된다? 6이 된다. 그래서 12와 6을 더하면 18 이렇게 만들어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복잡하지 않게 푸는 거예요. 여기서 GT를 직접 미분하시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직접 미분하시는 게 아니라 어느 길이가 어떻게 증가하고 감소하는지를 밝혀서 기하학적으로 풀어나가시는 게 훨씬 쉽습니다. 고대부터 내려오는 그런 문제풀이입니다. 이해 가시죠?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어진 함수를 어떻게 하시냐면 어떤 넓이를 의미하는 건지부터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미분을 하면서 하나씩 따라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x부터 x 플러스 2까지를 적분하는 겁니다. x부터 x 플러스 2까지 적분하시는데 2의 t승에서 5를 뺀 다음에 절대값으로 씌워서 적분을 쫙 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프 그려볼게요. 2의 t승에서 5를 그리는 게 무슨 뜻이야? 2의 t승의 그래프에서 5만큼 빼주신 다음에 절대값으로 내려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시 말하면 여기서 5만큼 내려갔을 테니까 다시 접어서 올려주시면 여기다 5 하나 그려주면 되나? 맞죠? 5만큼 y 이꼴 5 하나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시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돼? 로그 2의 5 이렇게 만들어진 그래프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값이 얼마예요? 여기 값이 원래 1이었는데 5만큼 내려갔으니까 마이너스 4니까 여기 플러스 4까지 올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얘는 보조선이에요. 실제로 알고 있어야 되는 선이 아니라 이런 선이었습니다. 맞죠? 자, 그 녀석을 x에서부터 x 플러스 2까지 넓이를 구해서 최소값을 구하기로 했었습니다. x가 충분히 클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충분히 작을 때 생각해 보시면 여기가 x였고요. 여기 x 플러스 2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넓이가 뭐가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fx 넓이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 넓이보다는 아무래도 더 가면 갈수록 어떻게 될까? 넓이가 점점점 줄지 싶어요. 줄어요. 점점 줄어요. 왜 주냐면 이 길이만큼이 증가가 되고 이 길이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이 길이만큼이 감소가 되는 거죠. 1로 가면 갈수록 이 넓이만큼이 증가가 되고 이 넓이만큼이 감소가 된다고요. 즉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재밌는 거는 fx를 때리면 fx가 뭔지 모르겠지만 미분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요 함수를 그냥 gt라고 하겠습니다. gt. 알겠죠? 요렇게 생긴 녀석을 gt라고 한다면 우리가 푸는 녀석은 뭐가 돼? gx 플러스 2에서 gx를 뺀 값인데 그게 주어진 식을 미분해서 풀어도 되고 아니면 그냥 기하학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만큼 넓이가 추가되고 있고 이만큼 넓이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래프 개형상 얘가 더 작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점점 음수값을 가지면서 계속 감소하고 있을 거라고요. 감소. 그렇죠. 그러다가 최소값을 물어본다 그랬으니까 다시 증가한 추세로 바뀔 텐데 충분히 커지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커지면 당연히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겠죠. 그러면 증가다 감소로 바뀌는 추이가 언제야? 요렇게 구해서 둘이 어떻게 될 때 서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서로 어떨 때? 같을 때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아질 때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순간의 값을 구해보자 이렇게 된 거고 그때 최소값을 m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x가 도대체 얼마여야 요 값하고 요 값이 똑같을 것이냐를 물어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다 x를 집어넣어 볼게요. x를 집어넣어 봤으면 2x 다시 말하면 5 빼기 2x 하고요. 5 빼기 2x 하고 얘는 뭐예요? 얘는 x 플러스 2니까 2에다 x 플러스 2를 때린 다음에 거기서 5를 뺀 녀석하고 둘이 어떻다고 서로 같다 이런 얘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넘겨주시면 2x니까 5 2x가 뭐예요? 다시 10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x는 1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구하기 쉬우라고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준 것 같은데 여기 얼마일 때 여기 x가 1일 때 1에서부터 어디까지? 3까지 때리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 서로 같은 넓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넓이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구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 넓이를 적분해서 계산해 주신 다음에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게 바로 이 m승 값을 구하는 방법이에요. 그때 넓이를 뭐라고 하겠습니까? 넓이를 m이라고 했었으니까 이거의 넓이 합을 m이라고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게 이제 적분을 똑같이 미적분을 이해하는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미분계수의 의미라고 봐도 되지만 그 세로함수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변수와 상수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떤 게 상수로 주어진 값이고 어떤 게 지금 움직여서 어떻게 값이 달라지는지를 따져봐야 된다. 이런 말씀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도 약간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닫힌 구간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fx는 어디 이상이냐면 양수여야 되고요. 루트 2 빼기 1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1을 만족하는 함수 fx래요. 자, 요 사이에 왔다 갔다 하는 함수가 많은데 거기 보면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면 얘들아, f가 그래서 무슨 함수인지가 없어요. 연속 함수란 말도 없고 미분 가능한 함수란 말도 없어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함수예요. 그냥 함수. 알겠죠? 근데 함수인데 보니까 적분이 되는 걸 보니 fx에서 코사인 x를 빼서 절대값을 씌우면 그 함수는 무슨 함수여야 돼? 그 함수는 연속 함수여야 되는 거지. 그래야 인테그랄이 붙어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f'x라고 써 있으면 fx는 무슨 함수야? 미분 가능한 함수예요. 그럼 fx 앞에 인테그랄 붙어 있으면 무슨 함수야? 연속 함수인 겁니다. 물론 f'을 다짜고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앞에 미분 가능한 f에 대하여라고 써주고 다짜고짜 인테그랄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연속 함수에 대하여라고 쓰긴 쓴다고요. 알겠죠? 그런데 하여튼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녀석의 안에가 뭐라고? 연속이겠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그래프부터 먼저 그려볼까요? 얘는 뭐지? 루트 2에서 1 빼기 코사인 x를 해준 다음에 다시 더하기 1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범상한 녀석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였다면 코사인 x가 이렇게 그래프가 생겼겠죠. 1에서 코사인 x를 빼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나오게 됐겠죠. 맞죠? 근데 그 녀석에다 뭘 때리라고 했다? 1에 아니다. 마이너스 코사인 x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을 텐데 1을 더했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겠죠. 이렇게. 알겠죠? 이게 뭐라고? 이게 1 빼기 코사인 x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요. 그렇죠? 근데 그 녀석을 몇 배 했다고 지금? 루트 2배 했으니까 1까지가 아니고 어디까지 갔을까? 루트 2까지 가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겠죠. 이렇게요. 알겠죠?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됐을 거고 다시 거기다가 더하기 1 해주라고 했었으니까 이상한 녀석이네요. 자, 그림을 보겠습니다. 원래 생각한 1이 있었는데 이렇게 루트 2 플러스 1까지 올라갔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x에다 뭘 집어넣으면 2분의 파이를 집어넣으면 1 플러스 루트 2가 나오고 0을 집어넣으면 1이니까 1이 나오는 이런 그래프가 나와서 여기와 여기 사이에서 놀고 있는 그래프다. 여기 안에 있는 fx여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얘랑 다르게 코사인 x 그래프는 명확하게 잘 그려져 있습니다. 코사인 x 그래프는 뭐예요? 그냥 얘가 코사인 x 그래프죠. 아시겠습니까? 코사인 x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말 뜻을 여러분 잘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형화된 문제를 수능에 출제하진 않기 때문에 그 정형화된 문제를 어떻게든지 표현을 바꿔가지고 변수상수를 집어넣어서 표현을 바꾼 형태의 문제만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신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기 모였다면 그때는 정형화된 문제 유형만 풀면 됩니다. 이쪽 미분하면 된다, 이쪽 미분하면 된다, 언제가 최대값이다 이런 것만 풀면 돼요. 실제로 뭐 과기된 논술 이런 거 준비하실 때도 정형화되게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은 수능이니까 희한한 것들을 많이 다뤄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한번 다뤄보는 겁니다. 실제로 이 아이디어는 저는 솔직히 일본 문제에서 얻었는데 일본 문제 풀다가 이렇게 푸는 것도 있구나 하고 배웠는데 아직까지 한국에 나왔던 시험 문제 중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알겠죠? 잘 알아놨다가 적중하면 감사패. 오케이?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고마운 일이 있을 때는 아이스크림 케이크로 보답하자. 이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나는 이거 꽃 화분 이런 거 되게 싫어해요. 참 필요 없습니다. 알겠죠? 화분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화분을 먹을 수도 없고. 알겠죠? 그럼 학원도 은근히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학원도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 화분이 오면 어떻게 해야 돼? 또 물 줘야 되잖아요. 알겠죠? 물 주고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제일 좋다고? 아이스크림 케이크 제일 좋습니다. 아니면 들고 와서 같이 먹는 것도 좋습니다. 와서 먹고 같이 가는 거죠. 자기도 좋고 나도 좋고 좋잖아요. 자, 다시. 자, 이런 녀석인데 fx랑 코사인 x가 있는데 거리 최대값을 구하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봐봐. 여기에 코사인 x가 있는데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봐봐.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가는 동안 얘는 뭐예요? 얘는 항상. 얘가 항상 뭐예요? 항상. fx랑 코사인 x를 절대값을 때리면 항상 뭐예요? 항상 양수지. 항상 양수니까 양수들은 적분해서 가장 커지려면 그 순간순간 어때야 돼? 가장 큰 값을 유지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fx가 제일 커질까? 코사인 x 여기 1이 있어요. 근데 fx는 여기서 여기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럼 fx는 여기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 있어야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기 있어야 된다고요. 자, 그리고 코사인 x가 점점 일로 와요. 그럼 fx 범위 내에서 코사인 x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녀석은 얘입니다. 얘예요. 그래서 fx는 계속 얘여야 됩니다. 계속 얘여야 돼요. 저 여기까지도 이렇게 둘이 비교하면 뭐가 더 길겠어? 얘여야 되겠지. 다시 그러다가 크리티컬 할 때가 언제냐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됐다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죠.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똑같은 거. 요 길이랑 요 길이 똑같으니까 일로 가도 되고 일로 가도 되고 지금 여기서 선택 이유를 쓴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가 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로 넘어오기 시작하면
fx가 저울로 가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동그라미 치고 1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fx의 그래프예요. 다만 색칠을 여기다 할 수 있을지 여기다 할지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fx는 무슨 함수라고 얘들아? 불연속 함수예요. fx는 불연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의하실 점이 f는 불연속. 근데 f 빼기 코사인 x는 연속입니다. 알겠죠? 왜냐면 요 길이랑 요 길이랑 둘이 어떨 때니까 서로 같을 때가 있을 테니까. 알겠죠? 즉 다시 말하면 같을 때가 언젠데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 값이 이거잖아요. 루트 2 빼기 루트에서 1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1이 몇 x일 때? 코사인 x의 몇 배일 때? 2배일 때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십니까? 정리해 볼게요. 루트 2 플러스 1이라는 값이 2 더하기 루트 2에다가 코사인 x 라는 값이길 원하는 거고요. 즉 다시 말하면 코사인 x가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그냥 2분의 루트 2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루트 2분의 1로 줄여주시면 딱 맞아 떨어지죠. 알겠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언제란 얘기예요, 여기가? 여기가 언제? 4분의 파일 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4분의 파이가 되기 전까지 여기 가다가 이렇게 갈 때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넓이 최대값 a는 뭐냐면 이 넓이가 a예요. 알겠죠? 이 넓이가 a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두 개 합이 넓이가 뭐야? 우리가 구하는 최대값 a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참고로 이때 이 값이 얼마라고? 이게 2분의 루트 2. 코사인 4분의 파이니까. 그럼 2배니까 여기는 뭐야? 여기도 2분의 루트 2. 그러면 이 값은 얼마일까? 루트 2겠죠 뭐. 알겠죠? 자, 이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a예요. 근데 이거 어떻게 구해요? 계산하려면 너무 복잡할 것 같은데. 그죠? 나중에 합시다. 자, 두 번째로 갈게요. 두 번째.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이거를 최소로 줄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한 문제로 묶기가 귀찮아서, 한 문제로 묶기는 좀 허전해서 이거 섞었는데요. 이거는 정형화된 문제입니다.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코사인 x에서 t를 뺐는데 절대값이 제일 작았으면 좋겠다고요. 자, t가 가장 밑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꽤 커요. t가 점점 올라가다가 어떻게 될 때가 제일 작아질 때라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둘이 어떻게 됐대?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서로? 이만큼은 넓이가 점점 감소하는 쪽이고 t가 올라가면서 말이에요. 이만큼은 넓이가 증가하는 쪽이니까 감소하다가 증가할 추세로 바뀌어서 더 이상 이제부터 앞으로 커지기 시작하려고 바뀔 때 있지. 그때가 바로 뭐야? 최소값이 되는 상황이라고요. 알겠죠? 최소값을 b라고 한다 그랬으니까 b는 뭐냐? 이 놈의 넓이랑 이 놈의 넓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b의 넓이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최소값입니다. 그러므로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 b를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b를 안 구해도 됩니다. a에서 b를 빼라는 건 결론적으로 뭐야? 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는 건데 이게 2분의 루트 2하고 4분의 파이니까 첫 번째로 이 사각형 넓이가 하나 만들어졌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이 값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값이요. 알겠죠? 이 값인데 걔는 뭐부터 뭐까지 적분하는 거야? 4분의 파이서부터 2분의 파이까지를 적분해 주시는 겁니다. 루트 2 1 빼기 코사인 x 더하기 1이라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함수가 있었었는데 그 함수에서 뭘 빼라고요? 4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2를 빼주라고. 2분의 루트 2를 빼주시라고요. 알겠죠? 그 넓이를 그대로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제가 계산 줄여드리려고 이만큼은 계산하지 않아도 되게끔 만들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산할 때는 어쩔 수 없습니다. 미안. 알겠죠?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넓이 구할 수가 있겠죠. 알겠죠? 자, 닫힌 구간 0,1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되게 복잡하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식이 엄청나게 길죠. fx식 써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시작을 뭐로 하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뭐가 붙어요? n 3승분의 1이라고 분수가 하나 붙죠. 이거 뭔가 정적분 꼴로 바꿔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일단 아직은 잘 모르겠고 n 3승분의 1 이렇게 있는데 뒤에 점점점 해가지고 표현을 해놨으니까 좀 복잡하죠. 그래서 얘를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시그마로 묶어버리는 거지. 그럼 보시면 어떻게 바뀌고 있어요? nx, 2nx 해서 어떻게? n제곱x까지 있으니까 nx는 고정이고 1nx, 2nx, 3nx, nnx까지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하시면 knx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k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n까지 가고 있는 중이구나.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 뒤에 붙는 녀석은 뭐예요? 빼기 k제곱이다. 이렇게 식이 바뀌게 될 겁니다. 여기까지는 바꿀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여기서 제일 눈에 거슬리는 게 뭐냐면 보통 여기가 몇 차 돼야 되니?
1차가 돼야 되지. n분의 1이 돼야지 dx 역할을 할 거 아닙니까? 근데 얘가 지금 3차니까 2차 정도는 좀 꺼져줬으면 좋겠다 싶은데 마침 좋은 게 여기도 제곱이고 여기도 k랑 n이랑 둘이 하나 1차씩 때리면 몇 차야? 2차고. 그다음 또 좋은 게 뭐냐면 2차를 집어넣으면 절대값 안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전혀 없어요. 왜? 항상 양수니까. 알겠지? 그래서 그 녀석을 하나 집어넣어 줍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1로 뽑아내요. 뽑아내고 나니까 k가 1부터 n까지 가는 동안 n 제곱이 밑으로 깔려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식이 바뀌었냐면 n분의 k 녀석 n분의 k의 제곱 이렇게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바꾸시면 됩니다. 혹 이게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은 보통 n분의 k를 우리가 여태까지 무엇으로 바꿔왔더라? 얘들아 n분의 1을 dx로 많이 바꾸고 n분의 k를 x로 바꿨는데 여기 x가 또 있는 거야. 자 이러면 이제 일대 혼란이 오는 거죠. 뇌에 과부하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친구들은 이렇게 바꾸셔도 되긴 돼요. 나는 쌤 이런 게 부담스러워요 라는 친구들은 이렇게 바꾸셔도 됩니다. 애초에 시작할 때 x를 뭐로 바꾸는 거예요? 싹 다 t로 바꾸는 겁니다. 알겠죠?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사실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행동은 아니죠. 그냥 나는 이런 거 보면 헷갈려하는 문자가 바뀌면 헷갈려하는 그런 친구다 라는 얘기니까 이게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이렇게 안 되는 친구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서 천천히 연습을 해나가시는 겁니다. 얘들아 내가 잠깐 아까 시험지 한 장 더 줬잖아. 거기 보시면 작년 수능 30번 있어요. 자 수능 30번 치고 진짜 간촐하게 세 줄 띡 써놨습니다. 야, 원래 수능 30번은 좀 포스가 있어야 돼. 수능 딱 보면 약간 수능 보다가 30번 문제를 착 펼치면 아 역시 이건 내가 풀 게 아닌가 봐 약간 이런 느낌을 주게 만드는 그리고 혹은 엄두가 안 나게 만드는 쭉 긴 거에다가 막 조건 가나 이런 거 있어야 되고 막 그래프도 개형 좀 있어야 되고 막 아 이거 언제 다 읽어 이런 느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딱 세 줄 써놨잖아. 그치? 실제로 비주얼로 보면 이거 한 주간식 한 25번? 뭐 이 정도 이런 느낌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얘가 킬러야. 근데 얘가 왜 킬러이냐면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여기도 보시면 X하고 T하고 지금 어떻다고요 서로? 지금 막 문자 헷갈리기 시작한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게 끝까지 어렵게 만들어요. 수능 킬러. 다시 말하면 30번 문항을 풀 때 뭐가 어렵다고? 이게 변수야, 상수야, 이거는 매개 변수야,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진짜 헷갈리게 만든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그쪽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게 왜냐면 미리 하면 미리 할수록 좋아요. 왜냐면 항상 미적분 문제 풀 때 적분이 됐든 미분이 됐든 극한이 됐든 뭐 어디서든지 발목을 잡는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수랑 변수랑 뭐 문자로 치환하는 거랑 막 이런 게 되게 헷갈리는 모양이더라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드릴 건데 얘네들이 똑같은 식인 건 아시겠어요? X랑 T를 바꿨을 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만약에 이 흰색을 바꿔본다고 칩시다. 이 흰색을 바꾸면 n이 무한대로 가는데 n분의 1이 무슨 역할을 하고 dx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때는 여기 x가 정해져 있으니까 n분의 k를 뭐로 바꾸고 얘를 dt로 바꾸고 여기가 t가 되고 여기가 t제곱이 되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흰색식을 그대로 옮기는 거라면 이렇게 옮기시면 돼요. 인테그랄 n분의 1이 무슨 역할을 한다고? dt 역할을 할 거고 절대값 씌워져 있지 않습니까? 절대값 그대로 씌우세요. n분의 k가 뭔 역할이라고? n분의 1, n분의 2, n분의 3 해서 어디까지? n분의 n까지 착실하게 갈 거니까 걔가 t다. tx다. 이렇게 해주시고 t제곱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맨 뒤에다 뭐 넣어주면 돼? d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건 뭐야? t가 어디서부터? n분의 1부터 n분의 n까지 가는 거니까 0에서부터 1까지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 애초에 얘를 t로 했었다. 나는 파란색이 훨씬 더 편했던 친구들이었다. 자 그럼 똑같아요. 그 친구들도. 여기 n분의 1이 dx 역할을 하는 거고 요 n분의 k가 뭐야? x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다시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 tx 다시 빼기 x 제곱이 되고 여기 뭐가 되는 거야? 여기는 dx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식이 좀 다른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똑같아요. 하나는 t 하나는 x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x가 됐을 때는 tx가 좀 더 맞는 표현이겠고 여기가 t일 때는 사실 tx보다는 정말 정확하게 풀자면 xt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하면 t에 대한 식이니까 이게 2차 함수, 이건 몇 차 함수? 1차 함수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x는 뭐야? 상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는 t가 상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요. 아시겠죠? 이 녀석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내가 쓰고 있는 문자가 기계적으로 그냥 n분의 k는 x로 바꾼다. n분의 1은 dx로 바꾼다. 이거 말고
이게 지금 변수인지 상수인지 지금 주어진 변수인지 아니면 값으로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이해를 하는 능력이 진짜 수능 보는 그날까지 중요해요. 이게 킬러 4점 가릴 거 없이 그냥 계속 중요해. 그래서 그걸 한번 딱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오늘이야. 알겠죠? 그래서 오늘 집에 가면서 나 이제 변수랑 상수랑 뭐 매개 변수 이런 거 다 알아. 이렇게 되면 이제 대만족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되게 많이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식을 잘 보세요. 이 식을 잘 보시면 이거 되게 많이 오해하는데 얘들아 이게 질문 하나 하자. 이렇게 써놓잖아. 이게 x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야. 요거 흰색 전체 0부터 1까지 x t 빼기 t 제곱에다가 절대값 때려서 dt로 때리면 이게 x에 대한 함수야, t에 대한 함수야. 이거는 dt가 있지 않습니까? dt가 있다는 건 t에 대해서 뭐 하라는 거지? 적분해서 계산을 하라는 거지. 뭐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t가 0일 때부터 t가 1일 때까지 뭐 하라고? 싹 다 적분을 때리라는 거지. 그럼 숫자가 나와버려요. 그러면서 t가 어떻게 된다고? t는 사라집니다. 그럼 뭐만 남아? 떨렁. x만 남는 거예요. 알겠지? 근데 얘는 x에 대한 함수예요. 근데 이걸 좀 아셔야 됩니다. 이건 x에 대한 함수예요. 그래서 실제로 맨 처음에 x에 대해서 시작할 때 이 앞에 이름이 뭐가 있었어요? 여기 fx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기 fx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걸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x에 대한 함수입니다. 마찬가지 얘도 무슨 함수가 되겠어요? 당연히 얘는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지. x에 대해서 적분 다 했으니까 t에 대한 함수가 되겠지. 왜냐하면 애초에 함수 자체를 fx라고 안 놓고 뭐라고 놨어요? ft라고 놨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 솔직히 fx인지 ft인지 fm인지 볼 때 f가 중요하고 함수 이름이 f다라고 각인이 되는데 실제로 문제 풀 때 중요한 건 그게 t냐 m이냐 x냐 뭐가 바뀜에 따라 이게 결정되는 거냐에 대해서 끊임없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 미분 중에 여러분이 안 배우지만 공공연하게 은근히 쓰고 있는 미분 중에 편미분이라고 있어요. 편미분이 뭐니? 편미분. 변수가 있으면 특정한 변수를 상수로 놓고 나머지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 때리는 걸 편미분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한쪽 변수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걸 편미분이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얘를 상수로 보겠다. 아니 상수로 보면 되는 건가 안 되는 건가 뭐 이런 거. 이게 음함수인가? 이게 이변수 함수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가야 되거든. 근데 보통 이해가 잘 안 가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있어서 나중에 꼭 필요하니까 꼭 뭐가 돼야 되냐면 지금 여기 들어가는 변수 있죠? 알겠죠? 여기 들어간 변수가 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파란색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썼던 거고 메인은 뭐예요? 메인은 얘죠, 얘.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얘가 x에 대한 함수인데 결국 뭐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x가 달라진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수업했던 내용이랑 한번 곁들여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0부터 1까지 t 제곱에서 x 제곱을 빼서 dt였다. 이렇게 됐다 칩시다. 이거를 뭐라고 할 거냐면 f1x라고 할게요. 알겠죠? 이거를 f1x라고 하겠습니다. 다시 0에서부터 1까지 t 제곱에서 x를 뺐더니 dt라고 돼 있어요. 이거를 f2x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죠? 지금 그리고 우리가 풀고자 하는 f는 뭐냐면 t 제곱에서 xt를 빼가지고 dt를 때린 다음에 얘가 우리가 궁금한 fx예요. 이 세 가지 그래프적으로 의미 다 구분할 수 있겠어? 자, 보통 이렇게 안 나오지. 이렇게 안 나오지만 오늘 우리가 뭐가 목표라고 나는 지금 내가 뭐에 대해서 미분하고 있는 거지? 지금 내가 푸는 게 뭐지? 이걸 알겠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것만 해도 정말 4점이 올라가요. 정말 4점이 올라가요. 미적분에 대한 관점이 달라집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랑 이거 중에 제일 쉬운 것부터 먼저 보여줄게. 이게 제일 쉬워요. f2x. f2x입니다. dt. 여기는 t가 0일 때부터 t가 1일 때까지 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dt가 붙었다는 얘기는, 그치? 그럼 요때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요 x는 상수가 되는 겁니다. 얘가 상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 t축이 이렇게 있었고요. 여기가 ft, 함수들이 ft가 아니고 어떤 y가 나와 있는 겁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 무슨 그래프가 있다고 지금 보니까 t 제곱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그래서 t가 점점 더 커지면 제곱으로 이렇게 올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동안? 0에서부터 1까지 가는 동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근데 거기서 뭘 뺐다고요, 지금? 뭘 뺐다고? x를 뺐는데 x가 뭐라고? 상수야. 주어진 어떤 상수야. 왜냐하면 봐봐. 여기서 x가 주어지잖아. 야, x를 0.2라고 놓자. 0.3이라고 놓자. 딱 하고 x를 주는 거야. 그럼 걔는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라인이 무슨 라인이 된다고? y가 x라는 녀석이 되는데 쌤 y 꼴 x는 직선 아닙니까?
아, 그건 x축이 여기 있을 때 얘기하는 거고, 지금 x는 무슨 역할이라고? 상수 역할이라고. 우리가 을에 이걸 x로 놓은 거지만 지금 이걸 뭐로 놨어요? 이거를 t로 놨잖아. 자꾸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습관적으로 여기서 n분의 kx로 바꿨으면 뭐가 돼요? x제곱 지워지고 0, 절대값 0, 얘야 답 0, 뭐 이렇게 되면서 그냥 안녕이야. 알겠지? 그 큰일 나, 얘들아. 알겠지? 그리고 봐봐. 오죽하면 이게 작년 수능이었겠냐. 오죽하면 작년 수능이었겠냐고. 그리고 작년 수능인데도 문제가 몇 줄이라고? 3줄. 뭔지 알겠어? 그러니까 출제자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아무리 간략하게 돼도 어차피 학생들은 변수랑 상수랑 졸라 헷갈릴 거야. 자, 어차피 이거 이해하는 애들은 킬러를 맞출 자격 있는 애들 빼고는 못 풀 거야 라고 믿고 가는 겁니다. 알겠죠? 옛날 킬러는 어땠다고? 막 이렇게 쓰지 않으면 고인물을 걸러내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이거 변수 잠깐만 장난질 치면 애들 절대 못함. 이걸 출제자도 알고 있을 정도라는 거지. 이거는 공공연하게 모든 학생들이 어려워하고 못 이해하는 그런 파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하고 싶으세요? 오늘 동안 3시간 내내 내가 그 얘기를 할 건데 듣고 나서 졸라 어렵구나. 어렵다는 거에 대한 공감대를 가지고 집에 가는 방법이 하나 있고, 알겠죠? 아, 나 이제 변수랑 상수를 구분할 수 있게 됐다. 제가 진짜 비슷한 거 졸라 많이 얘기하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해가게 할 겁니다. 알겠죠? 처음엔 헷갈릴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내가 뭐 할 거냐면 비슷비슷한 걸 자꾸 될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뭐가 다르지 싶겠지만 그런 것들을 잡아 나가시면서 이해가 가시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라고? 이게 y는 x라는 녀석은 직선을 1참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뭐예요? x가 여기가 뭐라고? 주어진 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어진 수. 알겠죠? x를 줬을 때 말이에요. x를 딱 주면 x를 그어가지고 요 넓이 나오겠죠. 0부터 1까지 적분하는 동안 절대값이 요 넓이 나오겠죠. 이렇게. 요 넓이 나오겠죠. 요 넓이를 일컬어서 뭐라고 부르면 된다고? f2x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f2x. 그러면 f'x는 뭐냐면 얘가 점점 커질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 x가 약간 커지면 넓이가 어떻게 되겠어? 지금 보니까 얘들아, 그림에서만 딱 봤을 때 x가 약간 커져서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 넓이가 이만큼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 이만큼 넓이는 증가하고, 요만큼 넓이는 어떻게 될 것 같아? 감소하지. 증가하는 양이랑 감소하는 양 중에 뭐가 더 커? 눈으로 봤을 때 증가하는 게 더 크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아, f2x라는 녀석은 미분하면 x를 증가시키면 그 값도 어떻게 된다고? 함수값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도 얘가 0보다 클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게 된다고요. 알겠지? 이것이 바로 뭐야? f2x를 의미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말이? x가 뭐라고? x가 주어진 수로서 y는 x라는 녀석과의 차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얘와 얘의 차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2년 전 3월 30번도 이쪽에서 나왔었습니다. 알겠지? 2년 전 3월 30번이니까 물론 여러분 입장에서야 뭔지 쪽 얘기야 이런 생각이 들겠지만, 저는 10몇 년 강의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있었던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죠? 이렇게 되는 게 있습니다. 얘도 보세요. 얘는 뭐야? t제곱에서 x제곱을 빼냅니다. 이 자리가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이 자리가 x가 아니고 x제곱이 돼야 되겠지. 그럼 여기다 뭘 넣어야 돼? 여기다 x를 넣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 f1x의 의미를 보여드릴게요. f1x는 뭐냐면요, 똑같아요. 0부터 1까지 갑니다. 0부터 1까지 가는 t제곱이 이렇게 있는데, 봐봐. 아까는 x가 뭐였어? 여기서 잘라서 이렇게 들어간 거였지, x. 근데 여기다가 x를 넣어야 돼. 그래야 그 x를 넣으면 뭐가 된다고? 여기서 이렇게 띵 때리면 이게 뭐가 된다고? 이게 x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x를 넣어야 x제곱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x제곱을 뺀 다음에 절대값을 구해서 적분을 때리면 요 넓이가 나오게 되겠지. 이렇게 넓이가 나오게 될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게 될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여기 넓이가 바로 뭐야? 이게 바로 f1x가 되는 겁니다. 이 넓이와 이 넓이의 합이 바로 f1x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오케이? 자, 다시 정리해볼게. 얘들아, 재밌어. 봐봐. 그럼 질문 하나 때리자. f2'x가 0이고 싶어. f2'x가 뭐이고 싶다고? 기울기가 0이고 싶다고. 기울기가 0이고 싶어. 더 이상 변화라는 게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려면 요 길이, 여기는 증가했고 여기는 뭐라 그랬지 아까? 감소한댔으니까 얘네들이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지. 그러면 그때 x는 얼마여야 돼? 이걸 0을 만들면 이때 x는 얼마여야 돼? x는 여기가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으려면 여기가 2분의 1, 2분의 1이야 되니까 2분의 1이면 4분의 1이니까 요 높이가 얼마야 된다고? 4분의 1이어야 될 거라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4분의 1일 때 f2'x가 0이 되는 거예요. 반면 얘들아, 다시 f1'x가 0이 되려면 뭐가 돼야 돼? f1'x.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인데 x가 커진다는 거 어디로 간다는 얘기예요? 얘가 1위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1위로 간다는 얘기. 얘가 x니까 얘가 1위로 갈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가 1위로 가면 x제곱도 어떻게 했어? x제곱도 똑같이 커지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뭐가 돼야 돼? 기울기가 바뀔 때는 요 길이랑 요 길이가 똑같아야지만 기울기 0이 되는 건 마찬가지니까 x가 얼마일 때 0이 되겠어? 기울기가? 4분의 1이 아니고 얼마일 때? 2분의 1일 때 0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똑같이 2분의 1일 때요. 그래야 여기 넣고 여기 넣었으면 요 길이 될 거 아닙니까? 얘가 오른쪽으로 가도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게 돼요? 서로 같으니까 2분의 1일 때 0이 되는 겁니다. 이게 0이 된다는 얘기는 x가 뭐야? 2분의 1일 때가 된다고. 그래서 이 상황하고 이 상황이 서로 어때요? 미묘하게 달라요. 알겠어요? 이거 어렵습니다. 요 두 개는요, 솔직히 뭐랄까 너무 식상하다 할까? 너무 많이 나왔어요. 알겠죠? 진짜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오만 때만 사설 문제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가원에서는 안 낼 것 같아요. 내기가 좀 그래. 내가 평가원의 교수님이면 이걸 내면 조금 창피할 것 같아. 하, 그거냐? 또 그렇게 많은 걸 네가 냈다고 이런 느낌이에요. 평가는 약간 어때야 되니 얘들아? 약간 뭔가 세련되면서도 못 봤던 것 같으면서도 오 이런 느낌, 약간 이렇게 대해서 뭔가 유행을 선도한 느낌이어야 되는데 너무 전형적인 옷을 입은 느낌이랄까? 오케이? 저는 보시면 지금 검은 셔츠에 검은 바지를 입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입으면 누가 예를 들어서 저 새끼 옷 졸라 못 입었네 라고 얘기할 확률이 0이거든. 알겠지? 물론 여기서 옷 졸라 잘 입었네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겠지만 하여튼 이 옷의 장점은 뭐냐면 장례식도 갈 수 있고 뭐 결혼식도 갈 수 있고 수업도 할 수 있고 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모든 곳을 갈 때 전혀 이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제 이상하지 않게 입으면 된다가 목적이에요. 알겠죠? 근데 어떤 패셔니스타가 있다 쳐봐요. 어떤 선생인데 소파로 오고 싶은 선생이 아니야. 그 선생은 목적이 뭐냐면 나의 패션을 애들한테 보여주고 싶다. 이 목적으로 오는 선생이 있다 칩시다. 그 선생은 뭐라고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냐면 뭔가 학생들이 보기에 멋있어 이런 느낌이 돼야 되잖아. 그럼 그런 사람 나 같은 옷을 절대 안 입어요. 알겠지? 뭔가 포인트를 막 주겠지. 뭔지 모르겠지만 뭔가 아방가르다는 느낌을 주겠지. 나는 모르겠지만 알겠지? 그런 거 주겠지. 평가원은 그런 부담감이 있는 존재라고. 지네가 문제를 띡 내면서 와 이걸 내면 막 사람들이 막 감탄도 좀 하고 역시 평가원 뭐 이런 말도 나오고 이런 문제를 내야지 막 오맘때만 문제집에 있어서 무난의 극치 변형을 했는데 막 흰 셔츠에 검은 바지를 변형했어요. 와 그럼 어차피 누구나 개나 소나 다 입는 옷이잖아. 그렇지? 그렇게 입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평가원 알겠죠? 그래서 변형을 하면 요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진짜로 요 정도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물론 어느 정도 알려진 거지만 얘네 둘에 비하면 덜 식상하달까? 자 보세요. 이건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제 좀 보이십니까? 보세요. 얘가 뭐였죠? 얘가 y = x제곱이라는 상수였고요. 여기도 뭐였어요? y = x라는 상수였던 거죠. 주어진 개념. t가 쭉 바뀔 땐 말입니다. 그럼 여기 x도 뭐란 얘기예요? 얘도 상수예요. 그럼 이건 뭘 말해주는 거냐? 얘들아 이 느낌이 와? 이 그래프의 의미가 fx 이제 제일 중요한 거니까 크게 좀 그릴게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똑같이 1이었는데 여기서 뭘 빼래? xt를 빼래지. 이게 t제곱 그래프입니다. xt는 무슨 그래프야? y = x제곱, y = x는 다 상수함수였는데 얘는 몇 차 함수야? 몇 차 함수야? 1차 함수인 거지. 기울기가 x인 1차 함수인 거야. xt는. 알겠지? 1차 함수야. t가 변수니까 이게 2차인 것처럼 얘가 1차에 기울기 x인 1차 함수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렇게 쏘는 겁니다. 이 기울기가 뭐라고? xt인 1차 함수인 거예요. 알겠죠? xt인 1차 함수 있고 얘들아 어디서 만나겠니? 보니까 딱 보니까 어디서 만나겠니? 어디서 만나겠어요? xt하고 t제곱은 어디서 만나겠어? t가 x일 때 만날 거 아닙니까? t가 x일 때 만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뭐가 나오겠어? x제곱이 나오겠지. 근데 그걸 잇는 이렇게 생긴 뭐라고? 직선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한 fx의 의미가 뭐예요? 여기 색칠해 주시고 여기 색칠해 주시고 여기 둘의 넓이가 바로 뭐야? 이 함수랑 이 함수 넓이 차가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이게 뭐야 이게? 이게 언제인 줄 알아? 이게? 기울기 여기 x에다 0을 때려버리는 겁니다. f0은 얼마겠어요? 상식적으로 f0. 이놈과 이놈 사이 넓이 차를 얘기하는 거니까 얼마야? 그냥 답은 3분의 1이 나오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거꾸로 f1은 뭐겠어요? f1은요. 여기다 1을 넣으면 t제곱에서 t를 뺐으니까 여기 적분해 때리면 요 넓이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 넓이 얼마겠어요? 당연히 6분의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간쯤 되는 어떤 녀석을 구하면 0과 1 사이 어떤 녀석을 구하면 요 넓이와 요 넓이 합을 구하게 될 텐데 어디를 구하래? 그런 넓이에 뭘 구하래? 그런 넓이에 가장 작은 값을 구하시오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넓이를 제대로 구해 보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fx를 다시 식으로 전개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fx를 식으로 전개 쓰시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x까지는 직선에서 이걸 빼주시면 되는 거죠. 얘들아 직선에서 이걸 빼주면 이거 얼마라고 배웠니? 내가 뭐라 그랬지? 얘들아 2차 함수 적분하지 말라 그랬어.
이 참수는 어지간하면 적분하지 않는 거야. 0부터 어디까지? x까지를 6분의 1 때려주면 되겠지. 최고차항에서 1이니까. 그래서 저놈의 넓이는 뭐냐면 6분의 1의 몇? x 세제곱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이놈의 넓이는 6분의 1 x 세제곱이고요. 쌤 그럼 이만큼의 넓이를 구할 때도 이거 따로 넓이 구해가지고 요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거만큼 빼주시면 됩니까? 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기는 되는데 솔직히 조금 오바고 x에서부터 1까지 알겠죠? x에서부터 1까지 적분을 하겠습니다. 어디서 어디를 적분한다고요? t제곱에서 tx xt라고 쓰는 게 좀 더 편하다고요. xt를 써서 여기를 dt 이렇게 적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즉 정리하시면 6분의 1의 x 3승이 나오겠고 3분의 1의 t 3승 2분의 1의 xt 제곱이 나오게 됩니다. 얘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1부터 x까지 이렇게 문제를 풀게 될 겁니다. 계산하시고 나면 여러분 보세요. t가 남아있을까 안 남아있을까 이 식에 t는 안 남아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을 쭉 때리기로 했으니까 뭐야? t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알겠죠? 싹 다 지워주면서 뭐만 남았어? x에 대한 함수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뭘 구하시면 될까? 그때 최소값을 구하려면 f'x가 0이 되는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f'x 0이 되는 값을 구해야 되니까 그럼 요 넓이랑 요 넓이가 가장 작아지는 값이 나오게 될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값을 구하시면 답을 얻으실 수가 있어요. 오케이? 요게 1번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도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보니까 무엇에 관한 변수인가?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죠. fx가 2x였다가 2의 2-x인 그래프가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2x라는 얘기는 0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간 녀석을 얘기해 주는 거고요. 1까지만 그렇게 되는 거니까 1 찍었을 때 1을 찍고는 더 이상 못 올라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그리고 2의 2-x니까 2일 때 0을 찍고 뒤집어져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녀석이 2일 때 똑같이 1이겠죠. 그래서 여기 값은 1입니다. 알겠죠? 이런 녀석이 뭐라고요? y는 fx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리고 gx라는 녀석이 정의가 되어 있는데 gx도 재밌습니다. 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같긴 하지만 재밌는 요소들이 분명 있습니다. fx에서 ft를 뺐더니 절대값 dt 이렇게 설명되어 있다는 거죠. gx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극대값과 극소값의 차이를 구해보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봅시다. 만약에 x가 t가 뭐였다고 칠까? t에 이거 보세요. 잘 보세요. 뭘 적분하는 거야? 이것도 t에 대한 함수고요. 이것도 t에 대한 함수고 0부터 x까지 fx를 빼서 절대값을 적분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세요. 여기를 x라고 잡아볼게요. 여기를 x라고. 폭이 0부터 x까지인데 fx가 뭐야? fx가 이 값이 fx입니다. 이 값이 fx예요. 이게 fx가 지금 상수예요. 주어진 x에 대해서 이 값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걔를 0부터 x까지 쭉 적분하는 거야. 그럼 이게 뭐가 되냐면 이 넓이가 바로 뭐야? 이 넓이가 바로 gx가 되는 겁니다. 이 넓이가 gx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x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여기 채워지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gx가 되는 겁니다. fx는 가만히 있고 ft가 점점 올라가면서 이 폭을 0부터 x까지 적분하는 거라고요. 이거 이해 가세요? 이 함수의 의미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fx가 상수라는 거예요. 쌤 여기가 x인데 어떻게 fx가 상수입니까? 요 적분을 계산할 때 말이야.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니까 fx가 상수 역할을 한다고요. 알겠죠? 요 적분을 계산할 때는 fx가 상수라고요. 원래는 fx가 상수가 아닌데 x자로 바뀌는 건데 이게 적분할 때만큼만 fx가 상수라고요. 이해 가십니까?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아들으셔야 돼요. 알겠지? 그러면 한번 물어보자. x가 1보다 작을 때 1과 0 사이일 때 g'x는 뭘까요? g'x는 뭘까요? x가 여기 있다가 1로 커졌잖아요. 그럼 얼마큼 커졌어 넓이가? 이만큼 넓이가 커진 거지. 이만큼 넓이가 커진 거지 않습니까? 근데 요 폭이 뭐라고? 요 폭이 dx인 거죠. 요 폭이 dx인 거죠. 근데 넓이가 증가한 게 뭐예요? 여기 이 길이는 뭐예요? 이 길이는 x지 x. 그러니까 g'x는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x. 일단 이 길이가 이거니까요. 근데 그동안 얼마큼이 커졌어요? 여기 y 증가한 만큼이 커졌죠. 증가만 커졌죠. 근데 이게 dx면 요건 뭐예요? 요거는 ex의 변화량이지. ex의 변화량이 뭐더라? ex dx지. 그러니까 다시 뭐예요? ex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dx 나눠주면요. 알겠죠? 겁나 희한한 얘기죠. 이해 가십니까? 이 넓이에서 이걸 빼주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0부터 2까지 g'x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구하는 거는 그냥 옵션이에요. 그냥 내가 구해준 거예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제 시험장에서 구하지 마세요. 지금 기하학적으로 충분히 다 풀고 안 되겠다 싶을 때 식을 쓰는 거지 바로 식을 쓰는 게 아니에요. 안 써도 될 수도 있습니다. 운 좋으면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여기서 구할 때 뭐 이거 아무것도 다 안 구했잖아. 결국 이 넓이 구해야 되니까 그때 가서 마지막에 구하는 거잖아. 이런 류의 특징이 뭐냐? 기하학적으로 어떻게 다 지어져서 빰 하고 날아가서 아무것도 안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미리미리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알겠죠? 근데 만약에 구하라고 시킨다면 할 수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절대 내가 알려주는 모든 것을 시험장에서 떠올리면 안 돼요. 알겠죠? 나는 수업하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문제 푸는 사람이에요. 알겠죠? 정말 나는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의 풀이를 쓸 때가 있단 말이야. 배운 대로 푸는 거지. 그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그게 아니야. 너네 빨리 풀고 맞춰야 되는 겁니다. 원래는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라 그 제도가 잘못된 거죠. 학생이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 푸는 게 뭐가 어때서? 그렇지? 근데 그러다 보면 이제 부연적인 설명, 앞으로 이런 케이스는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까지 다 있는데 걔가 뭐 그것까지 다 머릿속에 있다가 이렇게 된단 말이죠. 알겠죠? 근데 최적화된 풀이가 좀 필요하긴 한데 하여튼 칩시다. 자, 이렇게 점점 커져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맨 처음에 점점점 커집니다. 점점점 커져요. 언제까지 커지겠어요? 1이 되면 어떻게 될까? 이만큼이 gx입니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게 gx입니다. 오케이? 자, 근데 극대값도 구해야 되고 극소값도 구해야 돼요. 극대값도 구하고 극소값도 구하려면 미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쌤? 아니라고. 극대는 뭐야? 그냥 제일 클 때가 극대고 극소는 뭐야? 제일 그냥 중간에 가다가 제일 작을 때가 극소잖아. 언젠가 줄겠지 뭐. 딱 느낌상 이제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x가 1로 갔다고 칠게요. x가 1로 가면 여기가 gx가 되는 거죠. 이해갑니까? gx가 됩니다. 그럼 뭐가 돼요? 이놈의 넓이. 이게 fx에서 ft를 뺀 넓이를 적분을 쭉 하면 이런 넓이가 나오다가 올라갔다 내려가는 게 ft가 되는 거니까 fx에 이 fx를 빼면 넓이가 뭐가 나온다고요? 이 넓이가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 넓이로 바뀌는 거예요. gx를 무식하게 한번 그림을 설명드리자면 제가 이렇게 칠판에 그리면 여러분도 그렇게 풀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래서 이렇게 제가 풀어주면 해설 쓰는 조교는 죽을라 그러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씨발, 야 그걸 뭐야 어떻게 풀으라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만 그거야 여러분과 내가 알 바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해설 쓰는 조교를 위해서 애들이 좀 희생하게 만들 수는 없는 거잖아. 알겠지? 야 애들이 해설 쓰는 조교 얼마나 힘들겠냐. 우리 다 수식이 노가다로 풀도록 하자. 자 이거는 아니지. 너네가 시험장에서 당장 쓸 수 있는 거대로 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라고? 극대가 뭐라고? 여기서 이만큼 쳐졌을 때가 극대였어요. 이렇게요. 근데 얘가 좀 더 커지기 시작하면서 이만큼 주니까 이만큼이 왕창 빠지고 이만큼밖에 안 증가한 거잖아 지금. 1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무슨 값이 된 거야? 극대가 뭐야? 극대가 이만큼이 극대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얘가 뭐라고? 얘가 극대값입니다. 얘가 이 주황색이 극대가 된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적분을 다 일일이 계산하시는 게 아니고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일이 생길 거라고 얘들아? 1로 가면 갈수록 이만큼 넓이가 증가했네. 더 가면 어떻게 돼? 더 가면 이만큼은 더 빠질 것이고 맞죠? 이만큼이 더 내려갈 거고 대신 이만큼이 어떻게 됩니까? 이만큼이 더 증가하겠죠. 즉 다시 말하면 이만큼은 빠지고 이만큼은 증가할 텐데 초반에는 빠지는 게 많고 증가하는 게 적었지만 쭉 빠지다 보면 어느 순간 여기서 언젠가는 같아지는 순간이 오겠죠. 그때가 바로 뭐야? 극소가 되는 겁니다. 극소. 언제랑 어디가 똑같아져야 된다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어떻게 된다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서로 같아져서 감소되는 추세랑 증가추는 추세가 딱 추세가 바뀌기 시작한 그 순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치? 근데 그 순간이 되게 쉽다? 언제게? 언제야?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인데 재밌는 게 이 그래프도 둘이 무슨 관계였어? 서로 대칭적이었기 때문에 여기도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고. 이 길이가 똑같아야 된다고요. x가 얼마일 때? 3분의 4일 때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x가 3분의 4부터 달라져요. 이때 극소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길이랑 똑같아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극소입니다. 이게 극소값. 알겠죠? 극소인 포인트가 중간에 잠깐 있는 거죠. 이렇게요. 근데 극대와 극소의 차를 구하래요. 극대와 극소의 차를 구하시오. 아이씨. 자, 극대와 극소의 차를 구하겠습니다. 극대가 얘였고요. 극소가 이거니까 이것도 있으니까 이거 빼면 결국 이걸 S1이라고 하고 이걸 S2라고 할 때 S1에서 뭘 빼라는 거야? S2를 빼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게 뭐냐면 S1 더하기 2분의 1 S2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2분의 1 S2가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여기가 아까 3분의 4를 집어넣었을 때니까 이 값이 얼마냐면
2의 3분의 4승이고요. 여기가 2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폭이 나왔죠. 이게 얼마예요? 2에서 2의 3분의 4승을 빼요. 그랬더니 요 높이가 나왔단 말이야. 요 높이에서 뭘 곱한 거야? 여기 보니까 3분의 1이죠. 1을 곱해준 거죠. 폭 1을 곱해준 거죠. 이게 바로 S1 더하기 2분의 S2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참고로 2분의 S2는 그냥 구해도 되지. 2분의 S2가 뭔데요? 요만큼 말하는 거 아니고 요만큼. 요만큼이 뭔데? 3분의 2부터 1까지. 3분의 2부터 1까지. 2의 x에서 2의 3분의 4가 아니었구나. 3분의 2였죠. 3분의 2. 죄송합니다. 3분의 2. 3분의 2를 빼서 적분한 녀석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대로 S1에서 S2를 빼는 거는 뭐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걸 3배 해가지고 빼면 되겠지, 한 번에. 알겠죠? 이걸 3배 해요. 3배해서 여기서 이거를 팍 하고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적분으로 정의된 녀석이었습니다.